총칼에다가 실탄을 시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엄사령관에서 한 게 뭡니까? 예, 당시에는 상황실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거에 좀 집중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포고문을 발표한 이후에 계엄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인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계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상황실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했던 걸로 기억. 아니 실질적으로 이 계엄사령부를 설치를 하면서 사령관, 기조실장 누구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발표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느라고 내려가서 이제 토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한테 실탄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투입원지를 계엄사령관이 몰랐어요? 예.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하고 언론을 보고 확인해서 이것이 계엄 임무수행군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를 좀 이제 그때 합참 마침 계엄과장이 내려와서 문의하고 토의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고 당두대에 처단돼야 할 인물입니다.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 주요 지휘자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체포조는 누구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역할이 뭡니까? 그 짧은 기간에는 정말 상황실 구성, 우리 임무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계엄 전문가들 부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포고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포고문 발표 중에서 위법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는 이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아니 포고문을 본인 스스로 일로 내려가면서 판결을 해독을 못했습니까? 무대력이 그렇게 떨어집니까? 네. 읽긴 읽었는데 용어가 저희들이 군인들이 잘 모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법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는 그 과정도 그것 때문에 있었고. 공장은 지금까지 양국구역의 꿀벌을 가지고 지금까지 네. 네, 한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질의하시고 박범계 의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훈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 등 이 중차대한 안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 군의 정치적 참여라는 정치 개입이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국방부를 기자로 출입했던 첫 해인 1993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아시다시피 12.12, 5.18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들이 선배들이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민석 의원 등 일부 계엄령 주장이신 야당 의원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차관께서는 1993년 당시에 어떤 계급으로 어디 계셨습니까? 대위 계급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12.12, 5.18 그 역사 단죄가 일어나는 걸 보셨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차관께서는 이번 계엄령
발표 관련해서 사전에 그럼 차관께서도 잘 모르셨습니까? 예, 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고통과 충격을 줬고 또 이번에 동원된 군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현역 군인들한테 또 큰 상처와 어떻게 보면 멍해를 또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차관께서는 여기 나오신 분이 최고 책임자신데 국민들이나 아니면 후배 장병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예, 먼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저도 참담합니다. 매우 슬프고 괴롭습니다. 국방차관의 직책이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총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답변하신 걸 보면 총장님은 말만 명칭만 계엄사령관이셨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역할을 일부는 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받았고 국민의 명령을 받으면은 그 명령을 완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매우 빠르게 소집하는 노력을 하였고 또 역할과 기능, 상황실 구성이라든가 또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 핸드폰으로 연락 오는 게 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특전사의 경우 707 특임대도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특전사 707. 예, 707. 네. 예. 707 특임단은 아시다시피 국가급 전략부대 최정예 특수부대인데 이런 계엄 상황에서 707 특임단까지 투입됐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예, 그럼 병력의 편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실탄 지급 문제인데 총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뭐 무장이라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차관님 국방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확인했고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범계입니다. 차관님, 예,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단에 동의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한지 여부는 추후 뭐 따져보겠지만 저는 기존에 제가 국회에 와서도 또 답변 드린 것처럼 계엄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한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 네. 제가 아까 포고령을 낼 때 과거 사례를 참조했느냐 물은 이유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 1397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은 말 그대로 유신 비상계엄 체제에 대한 위헌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에요. 알고 계세요? 예,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건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포고령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헌법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봐요. 정부와 법원의 권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위헌 위법이고 내란죄. 모르고 했죠. 예, 제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능력은 좀 안 됐거든요. 능력이 안 됐다. 능력이 안 됐는데 국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무장한 군대를 들여보낸다? 몰랐단 얘기예요. 그래서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까? 예, 순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으니까 더욱더 범법자예요. 네네, 했습니다. 범법자다.
자, 두 번째. 비상계엄의 요건 1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필요에 대한 아까 말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설치했느냐? 상대방이 즉 국회가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가 무력을 갖고 있습니까?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설치한 군사상 필요에 대한 설치 내용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위헌 위법이다.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포고령에 두 번째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데 군사상 필요라 하면 상대방이 즉 국회 혹은 국회의원이 무력을 갖고 있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 박한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얘기한 포고령 6호에 포고령 말미에 계엄법 구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렇지 이런 경우 계엄법 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소위 영장주의 예외를 넣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참 당신이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마음대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라도 과거에 유신계엄 때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그런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후 조치, 사후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어요. 이 포고령 1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이 포고령은 위헌, 위법, 무효이고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자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이다 이 말입니다. 북한을 물란할 목적으로 활동한 내란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헌을 문란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예, 저는 국헌을 물란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세 가지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북한을 물러난다 이 말이에요. 네. 박선원 의원님 드리고요. 한기호 의원님 드리고 그리고 추미애 의원님 드리고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다른 회의 있으십니까? 혹시 최고위원이시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 먼저 드리고 한기호 의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가 없이 제가 바쁜 분 먼저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 같이 그럼 박선원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예,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관, 예, 내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계엄 가능성 지적했죠.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세 사령관이 경호처장 관저에서 계엄 예비 음모, 내란 예비 음모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질의한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그래서 선동이라 했죠. 예 그렇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자, 처음으로 내가 육군 총장 박한수 장군,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박한수 장군이라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엄포고령 1호 11시에 발령이 돼 있죠? 예, 11시부로. 그러면 그 전에 몇 시에 보신 거예요? 11시 발령됐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법률 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몇 시에 봤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비상계엄 10시 30분에 내렸습니다.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엄신문 편람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계엄신문 편람 합참에서 편 겁니다. 33페이지 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되어 있어요. 계엄사령관으로서 제1호 포고령의 제1항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엄사원 편람 과장이 작성하는 문건입니다. 사성장군이 될 때까지 기본 원칙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그런 원리는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늘 이렇게 기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월 국정감사 때 육군본부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세 사령관 회동의 문제점 지적을 했고 군이 계엄에 나서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총장의 역할이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때 했었습니다. 지적했죠. 네네. 지난 12월 2일 날 올라왔습니까? 12월 3일 날 올라왔습니까? 계룡대에서. 월요일 날 왔어요? 예, 화요일 날 왔어요?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알기로 2일 날 월요일 온 거- 저녁에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3일 날 오후에 육군사관학교 이침식 끝나고 왔었습니다. 박한수 장군 네네. 내란죄 사형도 가능한 죄예요. 자,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수사 대상, 육군 참모총장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하여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한수 장군.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소방사령관 김영현 처장과 함께 해동할 때부터 내란 해비 임무가 진행돼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전사령관은 국방장관 그다음에 계엄사령관 다음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걸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시 생중계 되는 걸 안 봤습니까? 국회에 난입하는 707 특임대 제1공수 수방사 특임대 봤죠? 예, 국회 움직이는 거 봤습니다. 난입한 걸 봤으면서 아무런 지시 안 했습니까? 난입한 사항은 제가 계엄사령관의 부하고 계엄사령관의 부대예요. 아무런 지시 안 했죠? 네, 결국 아무런 지시를 안 한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철수 명령 누가 했습니까? 계엄사령관이 했습니까? 특전사령관이 했습니까? 철수 명령은 장관님께서 하셨고, 장관이 했죠. 네네. 그러면은 박한수 장군은 계엄령에 이용당한 겁니까? 육군 총장으로서 아닙니다. 저는 명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무슨 임무를 수행했어요? 예, 부대 파견도 안 했고 몰랐고 TV로 보면서까지 철수 명령도 안 했잖아요. 지휘소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을 뿐. 지휘소가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사보좌관 협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장관의 군사보좌관 협조 장관의 받았죠? 군사보장 협조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예예. 방첩사령관에게 무슨 연락 취했습니까? 다른 연락 순서가 이렇게 돼요. 특전사 특임대가 잡아가면 소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국회의원들을 방첩사령부로 가서 거기서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면 수사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임무를 방첩사령관은 준비했을 것이고 당연히 계엄사령관은 그 전체 과정의 흐름 속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아직 못 잡아들였구나. 그러니까 잡아들이면 때까지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수계에 해당하는 주요 임무 전자자의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일 때 내란 수계에 해당하는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다 말씀하세요. 억울하시죠? 대통령에게 상대방 가족이 우리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추호로 꿈이라도 쓰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군인은 명령이 있으면은 임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령에 의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사성 장군 육군 참모총장의 대답은 아닙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주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인 출신으로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예, 현 시간에 군의 대비태세는 문제 없습니까? 예. 현재 합참 중심으로 대비태세 점검하고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 시국에서 야전 부대 또 전투 부대는 어떠한 경우도 맡은 직분에서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군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명에 의해서 행동한 실질적으로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특성상 전쟁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될 부분들은 결심 수행 과정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군인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신중함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법에 근거를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실제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육군본부에서도 우리가 국정감사 때 계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참모총장이라면 만에 하나 억에 한 번이라도 없을 일이라도 계엄법을 들여다보고 실제 과거의 사례를 검토했어야 됩니다. 총장님은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합참이나 육군본부는 계엄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법은 스스로 검토가 돼야 된다.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토가 돼야 된다. 군인들에게 실제로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또한 행동의 제약사항들을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 못했고 여기 있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은 계획을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또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오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군인들도 정치적인 중립은 엄격히 지켜야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내가 행동하는 데 대해서 절제하고 제한돼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여기 계신 다른 배석하신 분들 그리고 이 TV를 보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정치적인 중립과 정치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정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서 내가 군인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